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냥 대표팀 명단이 아니고 이 11월 카타르 월드컵 본선 전에 마지막 담금질 기회인 9월 A매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옛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 월드컵 일정으로 치면 월드컵 그 예비 명단 발표랑 비슷해요. 그렇죠. 예. 원래 뭐 한 28명 뽑았다가 한 5명 섞어가지고 월드컵 본선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뽑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 비중의 명단이에요. 여기서 거의 그대로 11월에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명단이 나왔고 저희 유럽파 다루는 방송이니까 거기 유럽파가 8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해서 최근 근황을 간단하게 좀 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황인범과 황의조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최근에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황인범은 가자마자 골도 넣고 했는데 꾸준히 계속 뛰질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격수인데 골이 이제 안 나오고 있고 또 교체도 되고 있고 뭔가 이제 프리시즌을 잘 보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최근 조금 이제 경기력이 득점에 있어서 좀 아쉬웠잖아요. 뭐 보르도의 팀 상황이 안 좋기도 했지만 뭐 대표팀에 왔을 때도 뭐 브라질과의 경기에는 뭐 멋진 골을 넣긴 했지만 꾸준함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 경기력 기복이 좀 생긴 게 아니냐 최근에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올림피아코스 경기 솔직히 보진 않았습니다. 뭐 보지 못했는데 기록으로 봤을 때도 그리스 리그가 그렇게 뭐 애를 먹을 리그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리그보다는. 근데 뭐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주전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요새 부상도 조금 있고 하면서 예 그렇게 됐던 거였고 그가 관리 차원에서 저는 안 나왔던 거라고 보고 그리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낭트 원정에서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원래 이 팀이 4-2-3-1이었거든요. 근데 백스리로 그러니까 미드필더 한 명을 빼고 수비수 한 명을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낭트 원정은 비기자로 나왔던 걸로 보였어요. 실제 그 전술 컨셉도 그렇게 가져갔고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실점했지만 후반 초반에 꼭 그 낭트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골을 넣게 되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90분 넘어까지 갔어요. 추가 시간까지 갔기 때문에 낭트 그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이거 비겨도 되는데 개꿀 하면서 계속 수비적으로 갔다가 황인범은 원래 지고 있을 때 교체 카드로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황인범은 안 넣게 됐던 거였는데 추가 시간에 실점해가지고 그래서 넣을 타이밍이 없었던 거였지. 예, 황인범은 뭐 그래도 입지 자체는 그렇게 그렇죠. 흔들린 거나 하는 건 없다라고 보고요. 팀에서 가장 그 중원 자원 중에서 창의적이고 네, 공은 그렇죠. 가장 좋은 패스를 뿌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저는 마디 카마라가 원래는 황인범 선수랑 조금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봤는데 그 선수도 떠났잖아요. 이적했잖아요. 프랑스 리그하고 갔잖아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선수들은 유럽에서 더 좋은 선수들과 합을 맞추면서 팀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본인들도 성장을 좀 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물론 황의조 선수는 완성되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유럽 무대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은 더 좋은 선수들과 뛰어야 되는 게 아니냐. 황의조 선수가 팀 내에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니라 옆에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올림피아코스를 간 거는 뭐 아직 뭐 얼마 안 됐지만 기간이 좋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물론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지금은 좀 우려가 좀 되죠. 그렇죠. 뭐 경기를 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골을 잘 넣어야 이제 득점 가가 유지되는 건데. 저도 뭐 올림피아코스 경기를 풀로 보지는 않지만 뭐 팀이 이제 빌드업이나 들어오는 패스의 질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보았고 리그 순위표에서도 올림피아코스 그렇게까지 도미넌트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8명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누구 얘기를 할까요? 요즘 좀 밑뒤가 달라진 선수? 정우영, 이재성 이 독일 선수들 중에서 누구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한 명 하고 지나간다면. 뭐 어쨌건 간에 주전은 이재성 선수라고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구영 선수도 어쨌건 간에 뭐 주전급 선수는 아니니까 그냥 수비적으로 이제 저는 자구영 선수는 교체 카드 쓸 때는 측면에 이제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할 때 쓰이는 용도로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쓰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전에 베토 감독이 한번 했던 것처럼 4-4-1-1처럼 하고 이제 중앙에서 압박하는 네, 뭐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식 아니면은 뭐 거의 어쨌건 주전으로 쓰일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자구영 선수는 그리고 현재 프라이브루크에서의 입지도 조금 밀려난 상태이긴 하고요. 예, 물론 뭐 지난 유로파리그에서는 예상대로 선발 출전하긴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좀 과감성이 부족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도안 리츠랑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해줘야죠. 도안 리츠는 비교당하는. 그 경기에서도 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안 리츠가 뭐랄까 안 돼도 자신 있게 치고 가서 슈팅을 때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구영 선수는 지나치게 연계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슈팅 그 경기도 그래서 결국 한 번밖에 없었고요. 예, 찬스 메이킹은 3회이긴 했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밑에서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만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했었거든요. 결국 시즌 첫 어시를 한 경기와 유로파 리그를 이제 연달아 가면서 리그와 유로파 리그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이제 뛰지 못했. 교체 출정에 그쳤죠.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 얘기 이따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넘어갈까요? 아 그렇죠. 일단 레알전. 예. 레알전. 이강인 선수가 레알과의 경기에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어요. 잘했어요. 프리미어리그도 정지고 나폴리도 김민재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거는 강인이뿐이야 이랬는데 역시나 선발로 뛰었고 초반만 해도 이강인이 와 레알 잡나? 이강인 맹활약으로 어씨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강인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예, 나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사실 바스켓이랑 경합도 많이 해주고 많이 움직여주고 수비적으로도 커버 잘해줬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분들이 공격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지만 세바요스가 이날 진짜 잘했거든요. 세바요스가 잘 움직여주고 본인의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제 호드리그와 이제 비니시우스의 연계 과정 속에 세바요스가 3자 움직임을 잘 가져갈 때 그렇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그때 그 커버를 되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팀 플레이조차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수비가 좋았다. 수비 커버도 좋았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했거든요. 측면 쪽으로. 그리고 이전에 경기를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투톱을 쓰더라도 무리키가 왼쪽,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좀 더 수비석으로 구성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좀 벌려 움직이고 마페오로 올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거의 내려가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도 굉장히 잘해줬고, 뭐 포인트는 그 프리킥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뭐 팀 플레이를 잘해준 측면 공격적으로 외로 그런 부분들이 전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대표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난다면 잘할 수 있겠다. 뭐 골도 엄청 멋있게 들어갔어요 레알 골들은. 다 뭐 단독 나격. 특히 그 조대령이 몇 명이야? 예. 발베르데 골은 진짜 솔로 플레이였죠. 그렇죠. 예, 근데 전 그래서 발베르데 깜짝 놀랐어요. 그가 원래 발베르데 스타일의 골은 아니잖아요. 발베르데가 막 발베르데가 진화했죠. 아니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예. 많이 뛰고 왕성하고 기능적인 선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막 4명 제끼고 골 넣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정말 제꼈어요. 그리고 예. 이게 페인팅으로 수비를 확실히 그러니까요. 벗기면서 들어간 게 그렇죠. 4명이었고 예. 그리고 사실 이 선수 오른발잡이인데 그러니까요. 왼발 감찰 예. 손흥민처럼 정말 왼발 감찰 구석으로 꽂아놨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아 우리 월드컵 어떡하지? 쟤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지? 발베르데 저 정도인데. 예. 아, 근데 저는 물론 뭐 이강인 선수 개인의 활약은 굉장히 좋긴 했었죠. 뭐 특히 뭐 수비 3명 사이에서 둘러싸였을 때도 예, 그 침착했어요. 양발 드리블로 예. 이제 벗기어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따닥으로. 사실 이제 시간만 있고 대표팀을 새로 짤 수 있다면 뭐 이런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뭐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나 손흥민, 이강인, 조규성 같은 식으로 3명 짜서 3명 프리롤로 앞에서 막 이렇게 서로 이해도 높고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론상으로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시간이 없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사실 이거 축구를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개인 생각인데 마음껏 내세요. 예. 저는 뭐 지금 몇발 까시는 게 또 황인가? 아니요. 저는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네. 조규성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으로 조합을 짜서 역습 팀을 만들면 오히려 월드컵에서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해서 뭐 3-4-3도 아니고 3-4-1-2도 아닌 것이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이 팀들이. 플레이. 아탈란타라든가.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예. 얘기했던 그건 거죠. 그쵸. 3-4-2-1 예,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면 예. 그러면 사실상 3-4-1-2가 되겠죠. 손흥민 예. 선수가 이제 투톱처럼 움직이게 예. 될 거고 조규성과 그리고 그 밑에 이강인이 받치는 형태가 예. 되겠죠. 그러면 아탈란타가 생각이 나네요. 손흥민이 득점에 최근에. 굉장히 치중하는 경기를 하고 조규성 선수는 현재 대표팀에서 아쉬운 전방에서의 그 활동력이나 몸싸움을 좀 해주면서 이강인 선수는 패스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수비적으로 커버해줄 수가 있는 마요르카 같은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되고 우리가 실내도 비슷한 예는 많이 보고 있기 예. 때문에 가능은 하다. 왜냐하면 우리 조가 너무 힘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축구로 우리가 이 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뭐 모든 거다 힘들어요. 월드컵에서.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로파 선수들에 대한 이번 대표팀에 들어온 유로파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해봤고 왜 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건 이재성하고 황희찬하고 뭐 이런 선수도 얘기 안 하지 않았나요? 이재성 선수는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니 이재성 선수는 지금 현재로선 로테로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가 자꾸 풀기니를 조금 일단은 써보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나름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여서 그런지. 스타일이 또 겹치고. 예, 근데 확실히 이재성 나올 때가 경기력이 더 좋긴 해요. 그러니까 풀기니가 나왔을 때가 아직까지도 팀에 녹아들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성이 도리어 요새는 그가 교체 투입되면서는 톱으로 뛸 때가 많아요. 아,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 아우크스부르크전도 그랬고 지난 경기도 톱에서 뛰었거든요. 교체 투입되면서 그러면서 왜냐면은 이재성 선수가
그 마인츠가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높이에 약점이 있어요. 그냥 오니시보도 그렇고 브루카르트도 그렇고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아니어서 근데 이재성이 홀슈타인 킬을 했을 때 공중볼을 엄청 많이 따냈었거든요. 맞아요. 네. 열심히 네. 했죠. 그러면서 이재성을 약간 좀 타겟형처럼 올 쓰더라고요. 시즌 또 헤딩골도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웃코스전이 헤딩골도 헤딩골을 넣었으니까. 넣었죠. 어느 예. 순간부터는 가짜 9번이 아니었어. 예. 그냥 9번이었어요. 예, 뭐 물론 그러니까 선발로 나올 때는 조금 이제 이번 시즌에 더 수비적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교체로 나올 때는 도리어 공격수로 더 뛰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근데 이재성은 저는 폼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성 선수는 그 뭐 폼을 떠나서 현재 대표팀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른 선수들은 전술적인 커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대체하고 다른 조합을 짤 수 있지만 이재성은 어떤 전술을 쓰더라도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대표팀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 황희범 선수를 황태자라고 해도 실질적인 팀 내의 그 영향력은 이재성이 클 수 있다. 빠졌을 때 그 타격. 빈자리. 그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재성 선수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희찬의 근황은 황희찬은. 이제 간접적으로 디에고 코스타의 합류를 네. 얘기할 수 있죠. 예. 늑대를 이 정도 그 입단 영상을 찍었으면 쓴다. 어찌됐거나 이제 뭐 울버햄턴. 황희찬 선수는 어쨌든 안 보냈잖아요. 이게 안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올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황희찬 선수는 솔직히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 많이 뛰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출전 그렇죠. 시간 자체가 거의- 교체로 한 10분 정도 뛰겠죠. 네. 독이 오를 거다. 그 몸은 쌩쌩하다. 그 누구보다 못 뛰었으니까. 그리고 6월 달에도 우리가 봤을 때 폼이 괜찮았고 사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자신감이 좀 문제나서 떨어졌던 거고 개막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또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월드컵 때 황희찬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생생한 몸일 것이다. 프리시즌을 거의 2달 치르고 합류하는 정도의 느낌일 것이다. 그리고 증명하고 싶은 의지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요? 저는 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은 리즈에서도 원했었고 선수 본인도 가고 싶어 했던 걸로 뭐 알고 있는데 구단이 이제 그 리즈가 그 울버햄튼이 요구하는 금액을 못 맞춰줘가지고 그래서 이적이 안 된 네. 케이스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울버햄튼도 안 팔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팔려고 했죠. 예, 팔려고는 했는데 이적료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적했었으면 더 좋았다라고 보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울버햄튼이 좀 거상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도 있다. 안 팔았다가 월드컵 때 터져가지고 1월에 팔거나 내년 여름에 뭐 잘 팔 수도 있다. 어찌됐거나 저는 황희찬 선수는 결국 울버햄튼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팀 내에서 주전으로 뛰기는 현재 구성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월드컵 때 잘할 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월드컵 알겠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국 해외파 유로파 8명 이번 오늘 나온 명단에 대한 유로파 8명 얘기를 해봤고요. 이 선수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소집이 돼서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상대로 A매치를 두 경기 하게 됩니다.